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조용해요.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한국 시장을 보더라도 이게 지난 한 달 동안은 그냥 아주 좁은 폭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장기금리 오르락내리락 아주 좁은 폭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1.6%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금 가격이 올라가고 가상자산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하고 가상자산 사이에서는 뭐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왔는데, 이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이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이 올라가는, 실물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주가 지수나 채권 같은 큰 매크로한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요 속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가격 상승이 제일 컸던 가상자산에서 가격 하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변화가 지금 긴축이 막 시작된다가 아니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걱정 때문에 그동안 제일 많이 올라갔던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그런 움직임이 먼저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긴축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긴축의 아주 초기 신호. 그러니까 봄이 오기도 전에 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제비 한 마리 나타났다고 사실 봄은 온 건 아니죠. 근데 제비 한 마리를 보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그런 건데, 긴축의 아주 초기 단계의 신호를 갖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고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변화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4월 말에 있었죠. 4월 말에 미국 연준의 FMC가 있었는데, 그 지난주에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3주 후에, FMC 회의 3주 후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시장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표현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당장 뭐 주식과 채권의 자산 배분을 일으킬 만큼 지금 당장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FMC 의사록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회의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지금 11명이 그 FMC에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금리를 올린다 만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 어떤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11명인데, 원래 법적인 정원이 12명이에요. 12명인데 연준 이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7명,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그 보드 멤버들, 연준 위원회 멤버들이 7명 있고, 그 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반드시 여기 참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연방은행 빼고 나면 지역 연방은행이 11개 남는데, 11개 중에서 4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연준 이사가 정원이 7명인데 1명이 아직까지 공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6명하고 해서 11명이 지금 참가를 했는데, 이 회의록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흔히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시장에 얼마만큼 충격을 주느냐라고 하려 그러면, 그거는 시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연준이 시장의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리포트들 나오는 것도 종합해보고, 그리고 연준이 서베이도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한테 설문지를 쫙 돌려가지고 이거를 모아서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시장은 4월 말에 FMC 열리기 직전에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2026년쯤 되면 연방기금리가 2%를 좀 넘어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래요. 근데 연준의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였거든요. 그럼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해서 이게 2%좀 넘어갈 것 같다. 2026년쯤 되면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생각하는 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방기금 인상은 2024년, 2025년쯤에 1년에 한 2번 내지 3번씩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올리면 0.25%포인트만큼. 지금이 제로니까 그렇게 한 2년 좀 지나게 나면 2% 좀 넘어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중요한 게 금리 인상 시점이 2024년 초나 중순쯤, 어쨌든 2024년쯤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 같다.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어떤 설문조사를 해봤느냐면,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지금 1200억 불씩 연준이 매월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800억 불은 국채를 사고, 400억 불은 모기 채권을 사고,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장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3분기에 걸쳐서 연준이 자산 매입을 완전히 끝내겠다. 이제 1200억 불씩 사는 거를 이제 테이퍼링 합니다라고 해서 3개 분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자산 매입을 제로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대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3분기 후에 연준이 연방기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 테이퍼링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었냐면, 아까 제가 2024년쯤에 2024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3개 분기에서 전체가 1년 반입니다. 그러면 2022년 중반 정도에 2024년 초부터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중반 또는 2024년 중반쯤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시작한다고 보면 2022년 말,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쯤에 테이퍼링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시장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연준의 스태프들이 보고를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11명의 멤버들이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연준 회의록은 A씨가 뭐라고 이야기했고 B씨가 뭐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 뭐 몇 명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2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만 뭐 일부 사람들이 또는 뭐 all members 전체 뭐 이 멤버들 전부 다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멤버들이 우리가 작년 12월에 FMC 하면서 월 1200억 불씩의 자산 매입 플랜을 발표를 했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물가 하락 압력, 디플레이션 압력을 끝내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이 목표를 쭉 유지를 합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12월 달에 생각한 것과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간극이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라고 하려고 하면 이게 한 4% 초반 정도 돼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 6.1%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간극이 굉장히 높죠. 물론 물가는 뭐 상당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고용으로 보면 아직까지 지난 12월에 연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 하고 비교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금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이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몇 명이라고 표현됐냐면 variou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명이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various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건 아닌데 여러 이쪽 저쪽 있는 사람들이 한 거 보면 전체적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 실업률이 4%까지 못 왔고 6.1%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위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서는 man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many. 많은 위원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완전 고용 달성했고요. 우리 이제 테이퍼링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요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완전 고용 수준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한참 전에 시장이 미리 대비하도록 한참 전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참가자들이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 number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면 앞으로 있을 몇 번의 FMC에서 지금 미국은 미연준 1년에 8번 FMC 회의를 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4반기까지 올해만 5번이 남았는데 앞으로 있을 FMC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언언보부 몇 명이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시장이 그 전에 예상하고 있기로는 2022년 하반기나 돼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이제 연준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1년이나 앞서서 올해 하반기에 그게 아주 빠르면 6월일 것이고 아니면 9월, 늦어도 12월 정도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테이퍼링 우리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다거나 또는 우리가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전반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컨센서스로 움직입니다. 컨센서스로. 누구 한 명의 주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자산시장이 아주 작으면 소수의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투표에서 합의한 건 아니지만 대충 그런 어떤 합의를 만든 게 있는데 그 합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합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축이 앞에 당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은 아직 많이 멀었어요. 기존의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베이스로 생각하면 연준이 뭐든 긴축의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면 1년 이상이 남았어요라고 하는 게 기존의 베이스였고 그래서 갑시다 고라고 달려 뭐 이런 식으로 가던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연준의 긴축이 딱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계속 돈을 풀 것이고 긴축은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고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는 그 회의록, 의사록을 본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랠리에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연준이 테이퍼링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예상은 이거 한번 시작하면 3분기 만에 끝낸다. 그러니까 이제 9개월, 그러니까 3분기면 개월수로 9개월이죠. 9개월에 끝내니까 지금은 월에 1,200억 불씩인데 월에 이제 100억 불 이상씩 줄여가지고 9개월 만에 끝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월에 100억 불씩 줄여가지고 뭐 4개 분기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또는 뭐 월에 50억 불씩 처음에 조금씩만 줄일게요. 나중에 좀 뭐 되면 좀 더 많이 줄일게 이럴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생각보다는 시점이 앞당겨졌다라는 것 때문에 몇몇 자산에서 가격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1분기에 기업 이익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건 좀 일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요. 지금 운임 요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이게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1분기에 비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보면 좀 많이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주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요게 2분기에 하락한 기업 이익이 3분기에 다시 올라간다는 증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가 다시 픽업하는 그런 올라가는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그렇죠. 아유, 테이퍼링 해도 됩니다. 뭐 우리 실적이 좋아서 주가는 실적 보고 올라가요. 유동성 보고 안 올라갑니다. 이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을 하면 한 가지는 연준이 사는 채권의 금액이 줄어드니까 채권시장이 악재이기도 한데, 테이퍼링 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그건 채권시장이 호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도 올라가야 되나 금리가 떨어져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기업이익이 안 나와서,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테이퍼링에 불구하고 주가 떨어진다고. 근데 아마 연준이 테이퍼링 시작할 때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확인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연준이 주가 떨어뜨리려고 테이퍼링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연준의 테이퍼링은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업 이익이 회복된다라는 증거,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연준은 테이퍼링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은 올해 하반기 중에 올해 여름 정도에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도 가을쯤이면 9월달 이런 FMC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식시장은 뭐 테이퍼링에 불구하고 실적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금리는 그러면 금리도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